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아직은 괜찮지만 머지않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는 방식과 요양원을 선택하는 방식 사이의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서비스가 부족하다. 결국 요양원밖에 답이 없더라.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말이 더 이상 꼭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방향을 분명하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중심이 아니라 집에서 돌보는 제가 돌봄 중심으로 정책의 축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금액이 달라지고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나며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변화가 자동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건을 알고 준비한 사람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모르고 있으면 제도가 바뀌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 개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처럼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2026년을 맞이할 준비는 확실히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책에는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예전보다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있는 가정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동시에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 기간이 길어서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수 역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람입니다. 가능하다면 평생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낯선 공간이 아니라 익숙한 집, 익숙한 동네,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지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정책 방향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장기요양보험 개편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서비스 금액을 늘리고 방문 횟수를 늘리고 중증 어르신에게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는 해당이 되는 건지, 부모님은 조건이 되는 건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연령 기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경우 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이 등급을 받아야만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제도가 좋아져도 등급이 없으면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는 아직 등급 신청을 안 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급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번입니다. 전화해서 부모님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공단 직원이 안내해 줍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부모님의 신체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신청 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등급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즉 재가급여의 한도액이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이 한도액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장기요양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2026년부터는 이 재가급여 한도액이 모든 등급에서 인상됩니다. 특히 1등급과 2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 기준으로 20만 원 이상 한도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조금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이제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물론 3등급부터 5등급까지도 한도액이 인상됩니다. 다만 증가폭은 1등급과 2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등급이 똑같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등급에서 분명한 인상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모든 가정이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한도액 인상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한도액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같은 서비스를 더 자주, 더 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고 어르신의 생활질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방문요양 횟수의 증가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체감 효과가 매우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등급 어르신의 경우 2025년에는 한 달에 최대 41회까지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횟수가 44회로 늘어납니다. 한 달에 3번이 늘어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 단위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양보호사가 더 방문하는 셈입니다. 식사 준비를 도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이동을 보조해주는 시간이 하루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등급 어르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문 요양 횟수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한도 때문에 포기했던 서비스나 줄여서 이용했던 부분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돌봄 부담이 조금씩 줄어드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변화인데 여기서 끝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2026년 개편의 핵심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중증 어르신을 위한 추가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증 어르신, 즉 1등급과 2등급 어르신을 위한 방문요양 중증 가산 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하루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가산 방식이 시간당 지원으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제도상의 숫자 조정이 아니라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중증 어르신일수록 돌봄에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점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장기요양보험 개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중증 어르신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단순히 방문 횟수만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데 꼭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중증 지원 내용을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문목욕 중증 가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중증 어르신 가정에서 특히 필요도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혼자서는 목욕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가족이 직접 돕기에도 부담이 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도 방문목욕 서비스 자체는 있었지만 중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추가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부분이 개선됩니다. 중증 어르신에게 방문 목욕을 제공할 경우 일정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요양보호사 1인당 추가 가산이 적용됩니다. 요양보호사가 1명이 오면 그만큼, 2명이 오면 2명에 맞는 가산이 붙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더 준다는 의미를 넘어 중증 어르신에게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방문간호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혈압 측정, 혈당 관리, 인슐린 주사, 욕창 관리, 도뇨관 관리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그동안 방문간호를 이용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용 부담이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작은 비용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중증 어르신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처음 이용할 경우 최초 3회까지는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다시 말해 처음 3번의 방문간호는 비용을 전혀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방문간호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일단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낀 후에 지속 이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어르신, 욕창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지속적인 혈압과 혈당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적 부담을 전문가가 대신해주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증 어르신 지원과 함께 반드시 함께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있는 가족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가족휴가제입니다. 가족휴가제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돌봄을 대신 제공해 가족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이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하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2026년부터 가족휴가제는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일수가 하루 늘어나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하루 늘어난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님을 365일 돌보는 입장에서는 이 하루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야 할 때, 혹은 단순히 몸과 마음을 쉬게 해야 할 때 이 하루가 큰 힘이 됩니다. 가족휴가제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기간 동안은 가족이 직접 돌보지 않아도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돌봄 가족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26년 장기요양보험 개편에서 제공되는 주요 혜택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늘어나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도 많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료 인상폭은 매우 크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되는데 2026년에는 이 비율이 소폭 조정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몇백 원 수준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개인별로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큰 부담으로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몇백 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그 대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는 매달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비용 대비 혜택을 놓고 보면 상당히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많은 편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뀐다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6년을 대비해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장기요양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등급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방문요양을 한 달에 몇 회 이용하고 있는지,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지, 혹은 한도액을 다 쓰지 못하고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실제로는 한도액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를 잘 몰라서 혹은 신청이 번거로워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간호가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중증 어르신의 경우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모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제도를 활용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처음 3회까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25년 12월 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공식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이 이 시기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 공지를 확인하셔야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선택이 예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이냐, 가정 돌봄이냐를 놓고 고민하실 때, 이제는 집에서 모시는 경우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 가족의 상황,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었다면 이제는 두 가지 길을 놓고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 개편의 핵심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재가급여 한도액이 인상되고 방문 요양 횟수가 늘어나며 중증 어르신을 위한 추가 가상과 방문간호 무료 제도가 도입되고 돌봄 가족을 위한 휴식 제도도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가만히 있다고 자동으로 모든 혜택이 따라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준비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도 변화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차분하게 정리해서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나 자매, 주변 지인들과 꼭 한번 공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장기요양보험 개편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